(1번) 혹은 파랑을 골라주신 여러분, 솔로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월달 파랑님들 솔로운을 보면요, 깨진 그릇과 로봇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관계가 과거에 있었다, 잘 되지 않는 관계가 현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의 관계는 싸움과 갈등 후 화해가 있었거나 좀 반복되는 싸움, 갈등이 있었던 관계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저는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번호를 다시 골라야 할 정도로 좀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이 그릇처럼 좀 깨지고 다시 붙여진 모습으로 싸움을 통해 돈독해지긴 했지만 다시 같은 문제로 헤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가 11월에 주요 사건이자 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과 갈등의 과정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감정들을 제거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점차 감정보단 이성이 강해지면서 논리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결단과 선택, 판단이 들어서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쉽게 말해서 감정 낭비를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상황을 분명하게 바라볼 것 같아요. 로봇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냉정하고 좀 차가워 보일지라도 나의 생각에 맞는 정답을 고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1월의 초반, 중반, 후반 솔로운을 보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1월) 초반을 보면 내가 마음을 쏟은 것이 잘 되지 않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결과 그 자체보다는 실망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쿨하게 털어내기가 좀 어려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아직 과거에 있다라는 초반 모습이죠. 좀 더 성장하고자 발전하고자 했던 그 행동들이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잃었다는 그 생각이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움직이는데 상대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좌절감이나 실망, 마음의 상처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이미 쏟아졌고 다시 담아낼 수 없으니 그 상황 자체가 감정적으로 손실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약해질 것 같아요. 사랑이란 100% 만족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2% 부족한 느낌이 들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 관계에 대한 미련과 감정이 남아서 정리되기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는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몇 차례 겪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했고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되면서 서서히 감정이 식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싫은 부분을 애써 지우려 하거나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란 말이에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도 가면으로 가려질 수 있고요. 최대한 좋은 부분으로 상대를 대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실망되는 게 있어.
정말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게 있어. 그럼에도 티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 괜찮은 척 관계를 리드할 수도, 좋아하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아직은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중반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컵이 소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감정에서 이성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자 현재 상황의 갈등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함을 의미해요. 여전히 상대와 함께 노력하고 화합하려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갈등과 어려움, 장애물이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을 뽑아놓고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칼을 꽂아놓고 함께 가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갈등을 감안했다라는 거예요. 칼을 뽑으면 배가 가라앉을 테니 이걸 감안해서 가자. 조금 위험하더라도 문제를 수용하면서 나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분명 갈등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야 할 갈등이 여전히 있으며 또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으니 결국 이것을 수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중반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모두 털어내고 가면 좋겠지만 이 현재 진행 중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하니까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상대는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며 화합하는 모습보단 자기 위주로 행동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싫거나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읽혀지거든요. 분명히 관계에 열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근데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이 강하고 나의 뜻대로 상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 그것을 맞추기가 여러분들은 좀 어렵겠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가볼게요. 모든 그림이 옆모습이었는데요. 후반으로 가니까 뒷모습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컵 8개를 보면 하나가 비워진 모습으로 이 하나가 부족해서 이 컵을 완성시키지 못해서 중도 포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단점은 다른 장점으로 커버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거나 더 이상 노력하거나 애쓰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료와 새로운 시작이 있는 11월이고요. 미련이 남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향해서 떠나갈 것 같습니다. 분명 노력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이고 그 노력에 여러분들이 지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묘 앞에서 애도하는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없기에 뭔가 단념한 모습이고 또 마음의 정리가 확실히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보내주기 어려워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기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냉정해진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사람을 좋아했지만 상대 모르게 좀 참고 견딘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단호하게 끝을 받아들이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1월에 관계를 위한 조언은 무엇이고 관계를 떠나서 그냥 나만 생각했을 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관계를 위한 조언입니다. 카드는요, 혼자만의 힘으로 가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드를 보면 함께 극복하는 것보단 좀 혼자서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습이 더 많고요. 상대 모르게 감정을 삭히는 부분들도 보이는데요. 이 짐을 상대에게 좀 맡겨보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같이 풀어가 보자. 같이 극복해 보자가 아니라 너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좀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너가 해줘야 될 부분인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혼자서 감당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듯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해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이 짐을 상대에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나를 위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용서, 힐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네요. 꼭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더라도 1번 분들은 과거로부터 온 어떤 상처의 기억이 있고 그것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바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아픔과 기억을 새로운 사람에게 대입시켜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실패의 기억, 실수의 기억들을 단순 실패가 아닌 배움과 용서로 바라본다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닐 겁니다. 상처의 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또 인정하며 자유로워지시길 바래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랑을 하고 더 나은 연애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11월에 있을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랑을 위해선 꼭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고 내가 정말로 과거의 어떤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건 아닐까? 자꾸만 무엇이 두렵길래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회피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냥 포기하게 돼버리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 파랑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초록님들 안녕하세요. 2번 또는 초록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11월달 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지는 카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낙심하지 마. 연애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봐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았더라도 반포기 상태일 수도 있고요. 연애에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11월에 무슨 연애야. 10월과 똑같은 11월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연애를 불행하게 바라보거나 어렵게만 바라보거나 절대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도 기회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고 11월에 분명 연애의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애에 손을 놓지 말고 용기 있고 또 대담하게 나 스스로 좀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의 모습은 굳게 잠긴 자물쇠와 같습니다. 굳게 잠긴 자물쇠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열리는데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시작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물쇠를 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안 될 거라 여겨서 잠겨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외부 상황이 나를 가둔다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립되는, 정체되는 상황이고요. 수용하지 않고 거부함에 일어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기회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의 모습 보면은요, 월드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참 연애적인 상황에서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 보질 못하는 것 같거든요. 느끼지도 않고 뭔가 촉이나 감으로 느끼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 월드카드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갈증도 느껴지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냥 충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간절함도 크지 않고 또 다른 변수를 낼 만큼 도전적이거나 모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라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이나 목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집중하면서 삶을 흘러보냅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주변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관계는 정리되었으니까 나의 삶을 시작하자. 나만의 새 출발을 시작하자. 독립적으로 나아가 보자.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도 지금 그냥 나에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뭔가 일단락 지어버리는 상태인 거죠. 어느 쪽이든 무언가를 위해서 간절해지거나 부족함을 느끼기보단 지금 있는 이 상태로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에게, 나의 삶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별개로 연애적 상황을 본다면 사랑의 기회가 이미 와 있어요. 이 컵 에이스는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시작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마음을 표현하거나 알려주고 싶은 자세를 취할 겁니다. 다짜고짜 와서 고백은 하지 않더라도 자꾸 나의 주변에 있거나 나에게 자주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약속을 따로 잡으려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면 11월 초반에 뭔가 감정을 건드는 사건이 있지 않을까? 그게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드라마틱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분명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게 말을 걸거나 눈빛이 좀 다르거나 따로 만나고 싶은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알게 되는 관계라고 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연결되는 그런 인연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거든요. 자, 중반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들도 칼을 들고 있고 상대방 사람 손에서도 칼이 쥐어져 있네요. 자, 칼이라는 건 사랑해서 좋지 않아요. 이 카드는 좋다, 이 카드는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건 좋지 않지만 해석이 그냥 좋게 안 돼요. 칼은 싸울 때 쓰는 도구고 뭔가를 잘라낼 때 쓰는 도구에다가 예리하게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두뇌, 이성, 논리 이런 것들로 상황을 따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개방적인 상태가 아니라 뭔가 닫혀져 있는 상태라서 경계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가 나의 문을 두들겼는데 여러분들은요, 누구야? 목적만 말해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소드 시정은 아이를 뜻하는데요. 아이는 아직 어설프고 미숙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어설프게 들고 있으니 잘 쓰면 좋은 도구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나 혹은 타인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숙한 만큼 더욱더 조심스럽고요. 또 주변을 경계하며 꼼꼼하게 이 사람 관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드는 연애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사랑은 감정, 헌신, 배려인데 소드는 좀 까칠하고요. 이성적이고요. 분석적이라서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경계와 의심, 팩트, 이런 목적,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쯤까지는요. 상대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관찰하며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너무 신중한 탓에 좀처럼 진전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 모습에서 소드 왕이 나왔어요. 미숙한 상태로 이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칼과 방패가 나와버렸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칼을 들자 상대도 방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칼이 부서져 있거든요. 깨졌어요. 칼이 부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다. 금이 갔다. 마음에 금이 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꾸준히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왔는데 어떤 미소나 다정함보다는 이성적인 대답만 돌아오다 보니까 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멈춰버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완벽하게 이 초롱분들이 거절을 했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냥 지금 거절을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다가갈 구실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모습으로서 좀 상처를 상대가 받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모를 것 같아요. 후반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반은 여러분들이 아이 같은 모습으로 태양에 서 있는데요. 작은 것에서도 막 깨르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경계를 많이 풀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장난스러운 말투나 행동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은 타이밍으로 이미 상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뒤로하고 예의를 지키고 있거나 서로가 편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간단한 표현, 답변, 반응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나 삐졌어 뭐 이런 식으로 속 좁게 군다라기보다는 나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데 다가가면 부담스러울까봐 다가가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평온하게 이렇게 왈츠,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가가면 상대가 뒤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그 거리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이 많으면 어때요? 생각이 진짜 많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관계에서 생각이 많으면 관계는 결국 어려워지고요. 계속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돼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생각이고 또 상대방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마음으로 주고받았다면 그 진실을 알지만 생각이 많은 상태로 조심스럽게 답하다 보니까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로가 좀 엇갈린 모습으로 11월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타로는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이렇게만 흘러간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는 보여지는 가능성이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행동과 다른 선택을 하셔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조언을 드려봐야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야 이 가능성을 깨고 더 좋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관계를 위한 조언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 배제하고 관계만 생각했을 때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자, 카드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두 번째 기회가 11월에 온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전보다 더 확실한 기회이고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을 놓고 새로운 것이 나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기꺼이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 없을 줄 알았지? 기적 일어날 거야. 기적은 항상 현재에만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해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것이 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은 일단 한번 알아가 보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신뢰를 쌓거나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수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관계를 떠나서 나를 위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11월은 선택의 달이자 결정하는 달이래요.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어도 괜찮대요. 그냥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그 분명한 결단과 선택, 정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실 하고 싶어. 그럼 그게 정답이고 또 여러분들은 길을 잃지 않고 나의 마음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고 한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계를 이어가는 쪽을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외로워서 뭔가 번거로워서 거절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선택하면 진짜로 내가 마음이 없어야 되고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하고 피하지 말고 스스로를 결정을 내려야 해요. 왜냐하면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면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스스로 느끼고 분명히 알면서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고요. 정리할 수 있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초롱님들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려서 빨리 팩트만 듣고 싶었던 분들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카드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게 더 이해가 가기 쉽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롱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노랑과 3번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볼 건 여러분들의 11월 솔로 운세입니다. 먼저 솔로 운세에서 그림자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림자는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이 자아는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계속 보호하려 하고요. 두려움을 기반한 선택과 생각,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지만 타인에 대한 걱정은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또한 자신이 믿고 있던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자동적으로 들기 때문에 타인을 쉽게 믿거나 의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죠. 아주 귀중한 11월이고 또 시간들이죠. 그렇기에 11월은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 누군가와 함께 보내길 바란다면 이 귀중한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고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원하신다면 완벽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시간도 에너지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11월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인가? 아니면 나 이번엔 진짜 연애할 거다. 이 마음인가? 어떤 쪽인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반과 중반, 후반 운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연애 어떤 사건이 있는지 누군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저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또는 잘 안 되는 또는 힘든 그런 관계가 현재 존재합니다. 끝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 모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완전 솔로여서요. 그 누구도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3번의 주인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 맞지 않거나 어긋나는 느낌이 지금 보이거든요.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관계이다 보니 결이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린 안 맞으니까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삭히고 있고요. 최대한 맞춰주려 하거나 애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감정보단 상대방 감정을 존중하고 맞춰주면서 갈등과 고민이 깊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여사제는요. 내면에 깊이 관여하며 마음에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있거나 모호한 생각과 마음이 있음을 뜻합니다. 두 가지의 생각, 두 가지의 감정,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말하거나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지금을 유지하는 흐름이라서 초반에는 어떠한 맞지 않는 조금은 답답한 불편한 것들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지나간다라고 보여져요.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소드 4번이 등장했습니다. 소드 4번은 긴 전쟁을 끝으로 휴식을 취하는 카드로서요.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기를 의미해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치열했던 시기를 끝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고요. 정신적인 휴식을 우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휴식이 최고야. 당분간 사람 안 만나고 싶어. 나는 지금 좀 체력을 기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 같아요.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여유나 에너지가 없고 아직 오픈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매달린 남자처럼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시간과 열정, 마음을 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희생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나조차도 지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중단하실 수 있어요. 일로 본다면 직장이나 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없으니 모든 것의 흐름이 멈추고 중단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후반 가볼게요. 펜타클 10번은 이미 정해진 기반과 틀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카드입니다.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이미 쌓아온 것들을 지키고 그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카드죠. 그렇다 보니까
변화 발전보단 현재를 유지하는 힘이 강하고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현재를 유지한다라는 카드만 등장을 했거든요. 내 성격 자체가 보수적이라서 어떠한 틀을 벗어나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라서 아니면 나만의 규칙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의 영향이다. 통금 시간이 있다. 또는 가족의 말을 내가 잘 따른다. 그리고 그게 편하고 그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나 뭐 아빠가 치마를 입는 것을 싫어한다라든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보수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모한 도전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시도하지 않는 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그냥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뿐, 그냥 나의 일과 삶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사랑과 완전히 끝을 내는 모습은 또 아닙니다. 지금 후반 끝쪽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좀 교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여전히 가치관이 안 맞고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맞춰보려고 하고 있어요.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거든요. 뭔가 대화를 시도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려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10번 끝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여전히 맞춰주는 행동을 하고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미 우리는 안 맞다고 판단이 났으니 이 만남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아니면 침묵을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대는 뭔가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회피, 침묵, 그냥 지금 내 상황을 유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림자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좀 어두운 면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밝게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위한 조언과 오직 나를 위한 조언을 볼게요. 이 관계를 잘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이 필요하고 어떻게 가야 더 긍정적인지. 카드는요. 관계에 준비되지 않았어도 괜찮아 라고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준비가 된 뒤에 시작을 해도 되기 때문에 급하게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나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랑인데요. 나의 시간을 똑 떼서 주기 아깝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오로지 나의 자유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다면 고 하시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연애를 중단해도 된다. 연애 기회, 다음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나를 위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표면 너머를 봐라. 본질을 생각해라. 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화려한 금동전. 이건 너머의 본질은 무엇일까? 돈은 뭐뭐다 라고 했을 때 그 본질, 나만의 신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매력, 겉모습, 조건을 보고 있다면 더더욱 관계를 끊어낼 필요가 있거나 본질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대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아니라 이 단점은 언젠간 큰 갈등을 일으킬 거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망설이는 이유,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본질을 보게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내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망설이나요? 여러분들은 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표면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본질을 본다면 이미 답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여사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맞지 않다면 애쓰지 마시고요. 이 관계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음에도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다면 내가 정답을 갖고 확실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면 그 시간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럼 노랑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핑크 혹은 4번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총 운세를 보니까 성장 카드와 머니 앤 러브,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카드도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월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이라 한다면 물질, 명예, 금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개인적인 성장일 가능성이 크고 또 좋은 기회와 발전, 전진이 있을 거예요. 나를 더 가꾸고 아름답게 피어날 기회, 활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로 본다면요. 일이냐 사랑이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나 소속 단체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랑보단 돈, 경력, 경험, 배움에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사랑에 올인할 것으론 아직까진 보여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11월의 연애 스토리 살펴볼게요.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펜타클이 많이 나오죠? 다이아몬드. 이거는 물질을 뜻해요. 여사제는 상황에서 튀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내면과 연관이 큰 카드인 만큼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거나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정작 모르겠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심리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로 본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만 좋은 관계인가? 꼭 필요한 관계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사제는 지식, 어떤 공부, 습득하는 거, 연구 이런 것들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좀 더 성숙한 나로 변화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연애 상황으로 읽었을 때 주변에 새로운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요. 사랑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이라 합니다. 다만 계산이 없어서 사랑에 올인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마음이 정말 나에게 진심일까?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나는 아직 더 중요한 일이나 목표,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직 나에게 집중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가벼워 보여서 일단은 경계와 의심, 보수적인 자세로 상대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상대는 조금 가까워지고 친화력을 갖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에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반 넘어가겠습니다. 펜타클 왕이 나왔죠. 펜타클 왕은 굉장히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 그것을 지배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잘 다룹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 이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똑똑하게 생각하고요.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분들일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안 되고 내가 뭘 하면 좋은지, 나의 영역과 아닌 영역은 무엇인지 분명할 수 있고 위험과 리스크가 있는 일들은 전혀 진행하지 않으니 급격한 전개, 갑작스러운 변경, 변화가 잘 없어요. 근데요, 연애적 상황을 봤을 때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전개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안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통통 튀는 탱탱불같이 계속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적인 상황에선 급격한 전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변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이 안정적이고 계산적이고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상황에는 이렇다면 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이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려고 한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대담하게 고백한다. 세 번째, 상대방이 돌발적으로 움직인다. 네 번째, 상대 혼자 심경 변화가 크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후반입니다. 후반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차분하고 한결같아요.
나의 선택에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진행하고 책임을 갖고 있으니 여전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대를 존중하며 발맞춰 걸어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닌가 의심도 됩니다. 상대는 혼자서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막 쇼를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럼 상대방 마음은 어떨까요? 상대방은 두 가지의 생각으로 인해서 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민에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이미 답을 알지만 회피하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핑크를 포기해야 될까? 이 짝사랑 그만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감정을 정리하는 게 맞겠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서 연애까지 가는 상상을 한 건 아닐까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런 노래처럼 이 상대방이 진짜로 뭔가 혼자 다가왔다가 놀랬다가 갑자기 마음을 막 고백했다가 감정 기복이 심했다가 울다가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관계를 잘 대해주고 협력하고 있지만 상대는 그것이 자신에게만 있는 호의로 또 착각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관계는 11월에 결판 나기보단 아쉽게 마무리가 되면서 상대가 마음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뭐 스토커 뭐 이런 범죄 쪽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이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쁘다, 멋있다 이런 존경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호감이 있어서 좋아하다가 살짝 이제 소심해진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좋아할 수 있나? 아닐 가능성이 크네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혹은 여성적으로 남성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자,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관계를 위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이 사람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애, 이 연애에서의 관계의 조언. 누구를 만나던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이나 생각, 마음가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반대되는 것이 만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변화는요, 단순한 그냥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전환점이거든요.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과 대립하거나 거리를 두기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지켜보면 좋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이성적으로 안 느껴져요. 그래도 뭐 알아가 보자 또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연애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절하셔도 상관없지만 궁금하고 호기심 정도가 있다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될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오면 먹구름이 걷히고 깨끗한 하늘이 되듯 그러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잠시 의심이 가더라도 수용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건 관계에서 정말 도움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 다 필요 없고 나를 위한 조언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네, 수용하세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관계에서도 나를 위해서도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누구든 간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길 기다려보세요. 이게 지금 조언입니다. 내가 직접 나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자연히 펼쳐지길 기다리고 또 상대가 이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건네주라고 해요. 직접 행동하기보단 발을 맞춰주거나 방향을 유도해 줌으로써 리드를 맡겨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멋진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나의 주장보단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실어주고 장단만 맞춰줘도 상대가 알아서 관계를 완성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대를 수용하는 자세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너 얘기 듣고 있어. 너 얘기 정말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너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너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나는 그걸 함께 할 의향이 있어. 이렇게 수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핑크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